아주 정치 코멘트를 Y기업 장애장애 하수인들이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어. 서울신문 2026년 6월 14일자 기사. 96% 막아도 부족했다. UAE가 천공2 더 실어간 이유라는 기사예요.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천공을 더 실어가기 위해서 뭐 비행기, 공군 비행기를 여러 대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란 전서 성능이 입증한 천국2 장기전 변수는 요격탄 제거와 호르무즈 수송로.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빨리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막 직접 자기 공군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보내서 실어 가는 거예요.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낸 방공망에도 약점은 있다. 바로 요격탄 제거와 보급 속도다. 쏘기만 뭐예요? 거기에 보급되지 않으면 총알이 비어버리면 또 다시 맞는 거니까.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천공 세 번째 포대를 조기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동 방공전의 초점이 성능 경쟁을 넘어 전시 재보급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 써버린 것을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지난 12일 현지 시간 UAE 천공2 세 번째 포대가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UAE는 2022년 한국과 35억 달러 약 5조 3천억 규모 천공2 도입을 계약 맺었다. 계량 물량은 총 10개 포대다. 이 가운데 2포대가 이미 현재 배치됐고 이번에 세 번째 포대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도는 단순한 납품 일정의 이상 의미를 갖는다. UAE는 이란전 이후 천공2를 더 빨리 확보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 C-17 여러 대를 한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방공체계와 요격 미사일 선박을 통해 옮기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걸프 해협 긴장의 변수로 떠오르자 UAE는 하늘길을 택했다. 천공2는 이미 UAE에 존재감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UAE에 배치된 천공2가 이란 미사일 드론 표적을 30개 중 29개를 적출했다고 보도했다. 단순 계산으로 요격률은 96%에 이른다. 첫 실전에 높은 성과를 내는 셈이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한번 막아내는 것만큼 다시 채워넣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써버렸기 때문에 포탄 또 빨리빨리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잘 맞히는 방공망도 재고 없으면 멈춘다. 총알이 부족해버리면 더 이상 총은 있으라만 하죠. 현대 방공전은 소모전 성격이 강하다. 공격 측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섞어 대량으로 쏜다. 방어 측은 위험마다 요격탄을 써야 한다. 요격률이 높아 또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 방공망은 압박을 받는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참 힘들어하는 걸 봤죠. 이란전은 이 점을 드러냈다. 걸프 지역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 향한 미사일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UAE는 기존 방공망으로는 장기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가 천공2 추가 물량과 요격탄 조기 확보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UAE가 C-17 수송기를 동원해 한국에서 천공2 관련 장비를 공수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2기 걸프 지역 군수물류 계산을 바꾼 사례라고 분석했다. 바닷길이 막히거나 위협받으면 방공체계와 요격탄을 얼마나 빨리 공수하느냐가 전쟁 지속 능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천공2 1개 포대는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요격 미사일까지 함께 옮기려면 물류 규모가 커진다. UAE가 여러 대의 C-17을 동원한 것은 단순한 상징 행보가 아니라 방공망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전시 보급 작전으로 볼 수 있다. 호르무즈 변수의 방공망도 공급 속도도 경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국가들의 핵심 해상 수송로다. 이것이 봉쇄되거나 군사적 위협을 받으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무기와 탄약 이동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방공체제는 전쟁이 벌어진 뒤야 필요성이 드러난 장비가 아니다. 공격이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 움직이고 쏘고 보충해야 한다. UAE가 해상 수송 대신에 공중 수송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공망이 아무리 정교해도 요격탄 보급이 늦어지면 대응 능력은 떨어진다. 반대로 필요한 장비와 탄약을 빠르게 들여올 수 있다면 방공망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한국 방산에도 새로운 의미를 준다. 천공2는 이미 실전 성과로 주목받았다. 이제는 성능뿐 아니라 납기 조정과 긴급 공급 능력까지 시험대에 올랐다. 중동 국가들이 원한 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다. 위기 때 바로 받을 수 있고 소모된 요격탄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체계다. 우리 한국의 무기들이 여러 중동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여러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그 각광을 받는 이유가 납기일이 정확하고 값도 저렴하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거죠. UAE는 미국산 패트리엇과 사드, 한국산 천공을 함께 운영하며 다중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천공2가 패트리엇이나 사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 막는 고도와 역할이 다르다. 다만 중거리 영향을 촘촘히 메우는 체계로 천공2 비중은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천공2 도입국에 대열에 합류했다. 이란은 미사일 드론 위협이 계속되는 한 중동의 방공 수요는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 UAE의 조기 확보 움직임은 이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란전은 천국2가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 공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전쟁이 길어질 때 누가 더 빨리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느냐다. 유럽이나 미국에 했다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금방금방 채워준다는 거죠. 중동 방공전의 승부는 이제 용역뿐만 아니라 제거와 수송의 속도에 갈리고 있다. 납기를 정확히 맞춘 것뿐만 아니라 갖다 제거를 바로 갖다 넣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이름이 상당히 큰 매력이라는 거예요. 장점이고. 오늘 서울신문 2026년도 6월 14일자 기사로 96% 막아도 부족했다. UAE가 천공2를 더 싫어한 이유라는 기사에 대해서 성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예요. 성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